오늘 건양그룹 사람들 중 최소 한 명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게 됩니다. 한혜라는 하루 종일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포털 메인에 걸린 건양 내부 제보 기사, 그리고 그 아래 달린 수백 개의 댓글들. 역시 내부자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저 정도면 아예 며느리가 뒤집어 엎으려는 거 아냐? 댓글 속 단어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한혜라는 본능적으로 차정원을 떠올렸습니다. 언제나 공손하고 다정한 말투였는데요. 선을 살짝 넘는 농담을 던질 때마다 묘하게 마음이 불편해지던 며느리. 그리고 무엇보다 공난숙의 딸이라는 사실. 설마 정원이야? 혼잣말이 새어나왔는데요. 그 순간 한혜라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 비슷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데 동시에 너무 그럴듯해서 더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건양 안에 떠도는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모양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제보 출처가 며느리 쪽이라더라. 애초에 처음 자료 들고 온 사람이 건양 며느리래. 이 말의 뿌리를 만든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이미 한 번 딸의 신분을 바꿔놓는데 성공했는데요. 버려졌던 이름 주수아는 사라지고 이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이름은 한혜라의 딸 수아였습니다. 친딸로 인정받는 순간 공난숙의 머릿속 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사돈, 며느리 정도로는 부족하지. 공난숙은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는데요. 사돈에서 시작해 이제는 건양의 심장까지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심장 한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이 차정원이라는 점이었는데요. 차기범의 아내, 건양의 며느리, 진태석 회장이 믿어온 안정된 선택. 이 모든 자리를 한 번에 흔들어야 수아가 들어갈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난숙은 주영채를 불렀습니다. 이번엔 좀 크게 가야지 영채야. 차분하게 건넨 한마디에 주영채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걸 느꼈는데요. 이번 타깃이 정원 언니인 거죠? 타깃이랄 것도 있니? 건양 사람들이 알아야 할 진실을 조금 과장해서 보여주는 것뿐인데. 공난숙의 계획은 단순했지만 잔인했습니다. 제보의 출발점이 건양 며느리 쪽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게 만들 것. 실제 자료는 공난숙과 주영채가 흘려놓고 출처는 애매하게 섞어서 자연스럽게 정원에게로 향하게 만드는 것. 이렇게 만들어진 멸문 루머는 금세 모양을 갖췄고 언론사는 예상대로 한 집안을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 집안, 언론사를 가진 한혜라의 친정은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중립을 유지하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내부 회의실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건양 관련 제보 꽤 새던데요. 편집장이 말하자 외압 들어올 거 각오하고 갑시다. 어차피 이미 다 퍼졌어요. 젊은 기자가 맞받아쳤습니다. 결국 건양 관련 의혹은 메인 뉴스로 나갔습니다. 문제는 기사보다 더 빨리 퍼지는 소문이었는데요. 이거 내부에서 흘린 거라더라. 처음 자료 돌린 사람이 건양 며느리 라인이라던데. 이 말은 곧장 차정원을 향한 공격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부 고발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었고요. 회의실 복도, 엘리베이터 안, 휴게 공간 어디서든 정원의 이름이 속삭이듯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한혜라와 차정원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단정해 보였는데요. 커피를 건네며 웃고 가족 회식에서 나란히 앉아 사진도 찍었습니다. 하지만 혜라의 마음속에서는 균열이 서서히 그리고 끈질기게 퍼져가고 있었는데요. 정원 씨, 나한테까지 숨기는 게 또 있을까요? 이 생각이 한 번 자리 잡으니 모든 장면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결정적인 건 공난숙이었습니다. 며느리라면서 우리 하늘이랑 같이 크던 애 맞지? 공난숙의 오래된 말투가 자꾸만 귀에 맴돌았는데요. 혜라는 예전에 공난숙이 했던 말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정원이 생각보다 영리한 애야. 사람 마음 움직이는 재주가 있어요. 그 말들이 애정 어린 칭찬이 아니라 마치 미리 짜놓은 대본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혜라는 지금 판이 더 커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과거 학력 문제, 위조 서류, 묻어두고 살아온 흔적들.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올라오면 건양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본인 인생 전체가 위험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혜라는 차정원을 직접 불러앉혔습니다. 정원 씨,
차분하게 이름을 부르며 시작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요. 이번 제보 우리 집에서 나간 거예요? 차정원은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숨을 고르며 헤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는데요. 눈빛 속에는 억울함,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단호함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그랬겠어요? 정원은 담담하게 되물었습니다. 건양이 무너지면 저도 같이 끝인데요. 말은 맞았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정확했는데요. 하지만 그 말투 속에 묘하게 걸리는 한 구석이 헤라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정원은 마지막에 슬쩍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 위조하려면요. 부회장님 자리 정도는 돼야 어울리지 않겠어요? 농담처럼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마치 학력 위조 따위는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듯 대수롭지 않게 말했는데요. 그 말이 한혜라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딸이라는 안도감과 혹시 이 아이가 진짜 날 무너뜨릴 카드까지 쥐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공포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정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헤라가 진짜 공난숙의 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순간 그게 모든 파멸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리요. 그리고 정원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혜라의 몰락이 자신의 계획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전혀 다른 손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요. 건양의 혼란은 더 이상 단순한 기사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 수준까지 커지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조여오고 있었는데요. 정원과 주영채, 공난숙, 진태석 모두 자신과 직접 엮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통점은 어느 누구도 정상적인 방식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늘의 머릿속에는 공난숙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 아버지 사건 아직도 기범이 탓이라고 믿니?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난 그렇게 단순한 사고라고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공난숙은 잔인할 정도로 담담한 표정으로 진태석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그날 건양 쪽에서 누가 움직였는지 넌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어? 그 말 한 줄에 주하늘의 세계가 다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차기범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날의 죽음에 건양 회장 진태석이 얽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암시. 공난숙은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고 싶으면 직접 파고 들어가 봐. 어차피 이 집안 다 그런 사람들이야. 하늘은 숨이 막혀왔습니다. 현재의 건양, 과거의 사건, 자신이 평생 붙잡고 있었던 분노의 대상. 그 모든 게 뒤집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주위를 둘러봐도 믿을 만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은 복수에 눈이 멀어 점점 더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었고, 주영채는 욕망을 쫓아 자신까지 파괴할 길을 택하고 있었고, 공난숙은 사람을 장기말처럼 옮기고 있었으며, 진태석은 25년 전과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또다시 누군가를 제거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판 더 키우면 분명히 누가 죽어요. 하늘은 처음으로 그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이 거짓말과 관계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요. 하늘이 찾아간 사람은 단 한 명, 진세훈이었습니다. 진세훈은 건양의 후계자로 불리지만 정작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는데요. 수많은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눈먼 왕세자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세훈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공난숙의 의도, 결혼을 둘러싼 조작, 갑자기 나타난 딸 주수아의 진짜 정체, 그리고 지금 건양을 향해 다가오는 위험까지 모두 말할 준비를 했습니다. 세훈 씨,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먼저 입을 연 건 세훈이었습니다. 하늘 씨. 세훈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는데요.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나 가끔 상상해요. 그 말에 하늘은 얼어붙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25년 넘게 눈을 뜨지 못하는 세훈의 어머니. 그동안 단 한 번도 세훈은 아버지를 의심한다는 말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요, 막상 파보려니 무서워요. 세훈은 웃는 얼굴로 말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완전히 깨져 있었습니다. 내가 그걸 확인하는 순간 우리 집안 전체가 쓰레기가 될 것 같아서요. 주하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들고 온 진실이 세훈에게는 치명적인 칼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이 얘기를 지금 꺼내면 이 사람은 무너진다. 결국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세훈의 어깨만 가볍게 두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진실은 진태석 회장이 쥐고 있구나. 한편 진태석 역시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건양 안에 퍼지는 내부 제보자 소문, 한혜라의 과거를 파헤치는 2차 기사, 그리고 누군가가 오래전 그레이스한 사건까지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는 정황. 누가 감히 이걸 뒤지고 다니는 거지. 태석은 옛날 기사를 썼던 기자들의 리스트를 전부 뽑아오게 했습니다. 그중 가장 익숙한 이름 하나. 마 기자. 연락이 닿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 사람은 차정원이었는데요. 지금 이 판에서 제일 위험한 건 진실이 아니라 그 진실을 누가 움직였냐는 거네. 정원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마 기자를 만났습니다. 마 기자는 먼저 공격의 강도를 올렸습니다. 나 입만 열면요. 이번 제보가 건양 며느리 주영채 씨한테서 나온 걸로 기사 써도 돼요? 그 말에 정원의 몸이 굳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화살이 자신에게로 돌아오면 그동안 준비해온 복수판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정원은 결국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입 다무는 대신 단독 드릴게요. 정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한혜라 부회장에게 숨겨진 딸 수아에 대한 특종. 마 기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계산, 욕망,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정원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원과의 두 번째 거래. 이번에는 돌이킬 수 없는 거래였습니다. 정원은 한혜라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믿었는데요. 실제로는 자신이 빠져나오기 힘든 늪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또 한 명의 그늘 속 인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촉망받던 아티스트 황리수. 지금은 이름조차 세상에서 지워진 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인 삶을 버텨내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황리수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은 황 실장이었는데요. 건양과 진태석의 지시에 따라 약물과 스캔들로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린 장본인. 오랜 시간 동안 황 실장은 황리수를 이용해왔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돈과 협박을 섞어가며 그녀를 조용히 묶어두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압박의 강도가 달랐습니다. 그때 자료 아직 갖고 있지? 황 실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위협이 뚜렷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거 한 번만 더 쓰고 치워버립시다. 회장님도 이번 건 확실하게 정리하자고 하셨어요. 황리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또 나를 버리겠다는 거네. 웃음이 새어나왔는데요. 그 웃음에는 체념도 공포도 오기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그냥 맞고만 있진 않을 거예요. 황리수는 마침내 숨던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는 건 과거 진태석과 황 실장이 연루된 약물 스캔들, 그리고 한혜라, 공난숙, 차정원까지 얽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기록들이었습니다. 황리수의 등장은 차정원조차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날아오는 또 하나의 폭탄이었는데요. 정원의 복수 위에 황리수라는 그림자가 겹쳐지는 순간 판 전체의 모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건양가는 누가 먼저 무너질지 알 수 없는 위태로운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한혜라는 마음 한켠에서 여전히 차정원을 믿고 싶어 하면서도 혹시 이 아이가 날 밀어버리려는 또 다른 손이면 어떡하지? 라는 의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정원은 헤라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한 수 한 수 계산해 두고 있지만 그 계산 속에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구덩이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지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요. 공난숙은 모든 혼란을 기회로 보면서 지금이야말로 건양이라는 집안 위에 우리 딸을 앉힐 타이밍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하늘은 누구보다 먼저 알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계속되면 결국 누군가는 목숨으로 대가를 치른다는 걸요. 하지만 진세훈과 진태석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죽음이 얽힌 진실을 어디까지 건드려야 할지 아직 답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일 깊은 곳에서는 진태석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묻어버렸다고 믿었던 과거의 이름들, 황리수 세훈의 어머니, 그리고 주하늘의 아버지.
그 모든 조각들이 다시 하나로 모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태석 역시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터질 것 같은 진실들 가운데 어떤 진실이 가장 먼저 세상 위로 올라올 것인지, 그리고 그 진실이 누구의 손을 먼저 끊어버릴 것인지. 다음 선택 한 번에 건양이라는 집안의 판도와 정원해라 하늘새훈, 그리고 공난수까지 모두의 인생이 한 번에 뒤집힐 수 있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이제 누가 먼저 거짓말을 내려놓을지, 아니면 누가 먼저 거짓말에 삼켜질지.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부터 친밀한 리플리의 판은 한 단계 더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